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GV7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신 모델이죠. 국내에서는 G80과 함께 가장 큰 볼륨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은 2.5 터보와 3.5 트윈 터보, 2.1L 디젤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스포츠 트림도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다른 제네시스 모델처럼 이 GV70도 트림이 없어요. 기본형의 엔진이나 AWD, 옵션 패키지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뒷바퀴 굴림이 기본이고요. AWD는 개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격은 당초 발표보다 조금 낮은 4,88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옵션을 다 추가를 하면은 7,500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시승한 차는 3.5 트윈 터보의 풀옵션 사양이고요. 스포츠 트림은 아닙니다. GV70의 외장 디자인은 최근에 선보인 다른 제네시스와 같은 디자인 테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요. 아무래도 좀 더 젊은 층을 겨냥을 하다 보니까 GV80보다는 외장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조금 더 젊고요. 차가 더 작아서 그런지 좀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같은 SUV인 GV80과 비교하면은 이 GV70이 조금 더 잘생겨 보이고요.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는 G80과 함께 가장 디자인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차는 실내와 실외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실내에서 봤을 때는 외장 색상과 상관없이 좀 부피감이 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실내에서 봤을 때보다는 차가 조금 더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봤을 때의 그 첫 인상은 중형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밖에서 보니까 딱 컴팩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헤드램프는 풀 LED가 기본이고요. 테일램프에도 제네시스의 특징과도 같은 두 줄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과 스포츠 트림은 외장 디자인에서 좀 차별화가 되는데, 같이 놓고 보면은 확실히 스포츠 트림이 조금 더 멋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드램프와 그릴 사이에 보닛의 끝이 약간 접힌 부분은 좀 독특한 디자인이죠. 이게 다른 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멀리서 보면 자연스러운데 가까이서 보면 좀 티가 납니다. 그리고 팬더부터 시작되는 캐릭터 라인은 GV70 외장 디자인에서 가장 백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캐릭터 라인이 꽤 뚜렷해갖고 옆모습을 좀 더 힘있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GV70이 동급에서 이 전고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실제로 측면의 실루엣을 보면은 좀 웅크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GV70은 컴팩트급에 해당이 되고요. 비슷한 사이즈의 차로는 GLC나 XC60, Q5, X3 등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동급에서는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모델 중에서 전장이 4.7m가 넘는 차는 GV70과 X3 뿐이에요. 포르쉐 마칸을 제외를 하면은 전고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요. 반면에 휠베이스는 가장 긴 편입니다. 이 휠베이스는 GLC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형 투싼과 비교해보면은 전고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다 큽니다. 그러니까 산타페와 투싼 그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전면과 달리 후면은 곡선이 조금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은 약간 좀 둥그스름하다, 뒷모습이 그런 느낌이고요. 전체 이미지를 보면은 약간 마칸을 연상케도 합니다. 그리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테일램프의 그 면적이 꽤 큰 편이고요. 반면에 GV80과는 달리 방향지시등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최근에 현대 또는 다른 제네시스처럼 트렁크에는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습니다. 차면과 AWD 레터링만 붙습니다. 후면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머플러 팁인데, 이것도 야외에서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실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되게 어색했는데, 또 밖에서 보니까 그때만큼 어색해 보이진 않아요. 이 머플러 팁이 얼핏 보면은 직사각형인데 자세히 보면은 오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그릴 디자인을 옆으로 돌려놓은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이 머플러 팁의 경우에는 원형을 사용하는 스포츠가 좀 더 보기가 좋긴 합니다. 참고로 트렁크 열림 버튼은 와이퍼에 있는데 이게 같은 검은색이어서 처음에는 잘 눈에는 안 띄어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55에 40R 21입니다. 알로이 사이즈는 18과 19, 21인치 세 가지고요. 이 21인치 휠도 스포츠 트림의 디자인이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외장 디자인처럼 실내도 기본적인 테마는 다른 제네시스와 동일한데 부분적으로 또는 디테일이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 차는 시그니처 셀렉션 2가 적용된 사양이고요. 그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내장재는 G70과 거의 비슷합니다. A필러와 천장에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만져도 좀 부드럽긴 하죠.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두께가 조금 얇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장재가 좋은 건 맞지만 대시보드 쪽에 적용된 이런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딱딱해요.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만져보면은 딱딱한 편입니다.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시보드의 수평적인 라인인데, 저 계기판부터 시작된 라인이 송풍구를 지나서 도어 트림까지 그대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실내를 더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 저 송풍구의 상하 폭이 좀 좁은 편이고요.
제네시스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는 투싼에 이어서 두 번째네요. 이 애프터블로우 기능은 시동을 끄고 약 30분 후에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GV70은 기본 사양이 꽤 좋은 편인데 이 차는 14.5인치 와이드 타입 모니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같은 70이지만 G70은 모니터가 이거보다 작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GV70은 모니터를 좀 큰 걸 넣어준 거죠.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사용 인터페이스는 다른 제네시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와이드 타입이라서, 특히 이게 유난히 좀 긴 와이드라서 그 옆으로 펼쳐지는 이 메뉴가 굉장히 많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선보인 이 편의 장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이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음으로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발레 모드나 빌트인 캠, 지니뮤직은 유료고요. DMB 라디오, 이렇게 최신의 그 편의 장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픽이 변화가 됩니다. 터레인 모드의 경우에는 샌드와 머드, 스노우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앵글과 수평, 현재 위치 등이 표시가 됩니다. 공조장치는 별도의 액정이 있는데 이 모니터에서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후속 공조 잠금과 워셔액 연동, 이런 메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차량은 이렇게 운전자 보조와 드라이브 모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여기서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이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 AWD 모드를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스티어링도 컴포트와 스포츠,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기가 맞춤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컴포트와 스포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끄기까지 총 4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와도 연동이 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표시되는 정보가 주행 경로 안내와 주행 편의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오디오, 속도 계등이 있습니다. ADS도 표시가 되고요. 계기판으로 들어가면은 테마 선택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이 되는 거고요. 해제를 하면은 이렇게 테마 1, 2, 3를 수동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입체 계기판 같은 경우도 강하게와 보통 끄기가 있어요. G70 2019 처음 나왔을 때는 딱 이 끄기와 켜기 2개밖에 없었는데 좀 더 세분화가 됐네요. 그리고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무드 조명 화면인데, 기존의 현대차나 제네시스는 그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는데 이 차는 오히려 상위 모델보다 조금 더 넓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어 트림 쪽에 무드 조명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빛 자체가 아주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메뉴의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꽤 메뉴가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 음향, 관객과 무대, 일반 3가지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전후, 좌우,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여기서도 설정할 수가 있군요. 이제 보니까 라디오 음질도 있네요. 이 라디오 음질은 원음과 원음 노이즈 균형, 노이즈 최소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거는 현대차와도 같은 인터페이스인데 이 화질은 좀 더 좋은 느낌이에요. 뭔가 이 화질이 좀 찐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시켜서 사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 실내에서 보던 것보다 좀 덜 광각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좀 실내여서 이게 상하로도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네요. 공조장치 테두리에는 타원형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타원형 디자인이 좀 여기저기 쓰였어요. 공조장치는 위치가 조금 낮은 느낌이 있는데 액정 자체가 좀 커서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여기는 전부 다 터치고요. 이쪽은 이제 물리 버튼이죠. 센터피시 앞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크게 올로드와 오프로드 2가지 나눠져 있고요. 기본이 올로드죠. 이렇게 움직여서 순차적으로 회전이 되진 않아요. 보통 현대기아차 또는 제네시스 모니터 메뉴 보면은 이게 계속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누르면은 터레인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터레인은 스노우와 머드, 샌드가 있죠. 모니터는 터치도 가능하고요. 이 다이얼을 움직여서 모니터 내의 메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는 버튼식을 쓰고 기아랑 제네시스는 이 다이얼 방식을 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버튼식보다 확실히 좀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다이얼은 안보 모드 좀 조작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게 이 부분과 이 컵홀더가 있는 부분이 높이가 달라요. 보통은 이렇게 딱 수평으로 맞추는데 이렇게 컵홀더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거는 좀 흔히 보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다른 제네시스에도 없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놓으면은 그 넣고 뺄 때의 그런 그 편의성은 좋은데 충전을 시킨 상태에서 핸드폰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충전시킨 상태에서 커버를 닫히네요. 그랜저는 안 닫혔는데 닫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이 커버가 열리고 닫히는 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이 안쪽에는 C볼트가 하나 마련이 됩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포츠라고 해서 실내 디자인이 더 끌리는 거 아닌데 이 운전대만큼은 스포츠 트림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기본형 운전대는 약간 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해하고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뭔가 이렇게 좀 끌리는 그런 디자인 아니에요. 반면에 스포츠 트림은 더 스포티하기도 하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훨씬 예쁘죠. 그리고 잡았을 때의 감각, 그런 기능성도 더 좋아요. 이 기본형은 림의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남성에게도. 근데 스포츠 트림의 운전대는 성인 남성에게도 좀 딱 맞는 그런 사이즈고, 심지어는 이 펀칭이 돼 있어 갖고 손에 잡히는 감각도 더 좋습니다. 참고로 운전대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절은 모두 전동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화질은 되게 좋은데 저 눈금 또는 타코미터의 그 그래픽이 썩 예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이 계기판 디자인이 변환될 때 속도라든가 자연스러움도 꽤 좋은 편이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사륜의 앞뒤 토크 배분과 트릭 컴퓨터, 디지털 속도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디지털 속도계의 그 폰트가 좀 안 예쁘죠. 반면에 HUD의 전체적인 시인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그 전체 면적이 크기도 하지만 각 폰트라든가 그래픽이 좀 눈에 잘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도 크기가 충분합니다. 이 차 방석의 앞부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을 안 해도 제 기준으로 방석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딱 맞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차는 방석과 등받이의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방석은 좀 평평한 그런 느낌인데 등받이는 상대적으로 좀 좁은 느낌이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아주 썩 좋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이드의 서포트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쿠션은 좀 탄탄한 편이고요. 보통 방석과 등받이, 헤드레스트의 쿠션이 거의 비슷한데 이 차는 상대적으로 헤드레스트의 쿠션이 좀 더 있는 편입니다. GV70의 2열의 전체 거주성은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2개가 아주 꽉 끼게 들어갑니다. 하나 반 정도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무릎 공간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전체 거주성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2열 치고는 그 시트의 크기가 넉넉하고 성인 남자 기준으로 방석의 길이가 그렇게 짧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는 그 방석의 앞부분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거기다가 산타페나 소렌토, 투싼만큼은 아니지만 2열 시트의 등받이의 각도도 뒤로 꽤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2열의 거주성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2열 시트 등받이를 가장 뒤로 넘기면은 생각보다 그 머리의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 공간만 보면은 G70과 비슷하지만 그 전체적인 거주성은 GV70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에서도 이 아래쪽에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 넣고도 상하 또는 좌우에 공간에 여유가 있죠. 반면에 가운데 부분은 좀 많이 올라온 편이어서 사실상 2열은 2명만 앉을 수 있겠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급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2열에 이렇게 통풍 시트도 마련이 돼요. 2급에서 2열에 통풍 시트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2열에도 두겹유리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수동이지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됩니다.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이만큼 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잠근 장치도 있죠. 트렁크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골프백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열 공간을 늘리는 대신 트렁크 공간을 좀 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열 시트는 양쪽에 있는 레버로 이렇게 원터치로 접을 수가 있고요. 2열 시트를 접었을 경우에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이 차의 엔진 방음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이 차의 주행 중 엔진 방음 또는 실내로 들어오는 음량을 생각을 해보면은 공회전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조용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볼륨이 크진 않지만 귀에는 좀 잘 들리는 그런 음색이에요.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그리고 이 진동 대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회전 때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보통 가솔린 엔진도 진동이 조금씩은 있게 마련인데 이 차는 가솔린 엔진 치고도 이 공회전 때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대책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5L V6 트윈터보와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보통 시승하기 전에 대략 주행 느낌 또는 승차감 등을 예상을 하잖아요. 이 차는 그 예상과 달리 하체가 좀 부드럽네요. 그래서 처음에 탔을 때 천천히 이제 시내에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가장 좀 인상적이고 약간 좀 의외였던 게 이제 하체의 감각 또는 승차감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승차감이 이 3.5는 훨씬 부드럽네요. 스포츠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그냥 3.5의 경우에는 하체가 좀 부드럽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그 저속 또는 이제 천천히 낮은 속도에서는 약간 좀 G80 2.5를 연상케 합니다. G80 2.5와 3.5는 그 하체의 그 댐핑 차이가 좀 되게 크거든요. 3.5는 좀 되게 거의 단단에 가깝고 2.5는 그와 반대로 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거는 그 G80 2.5와 비슷한, 뭐 그만큼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좀 하체가 부드럽습니다. 거기다가 시트가 쿠션이 좀 탄탄한 편이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시트의 쿠션과 하체의 그 댐핑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 차는 거기서 약간 좀 벗어나 있네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이 차 시트의 감각을 보면은 제가 하체가 좀 탄탄할 것이다 최소한 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하체가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하에 움직이는 거리도 좀 있지만 그 댐핑 자체가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보편적인 승차감 또는 시각으로 본다면은 대부분의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하체의 감각 또는 승차감을 보면은 이번에 그 제네시스가 이 GV70은 3.5도 그냥은 좀 되게 많이 팔려고 그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올 때는 그냥 내비를 썼고 갈 때는 이 증강현실을 켜고 가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네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벤츠 E클래스 부분 변경된 것과 같은 방식이거든요. 전방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여기에 이제 같이 접목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E클래스보다 훨씬 잘 보이네요. 무엇보다도 요 가운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또는 그 6.4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좀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을 켜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HUD보다 이거를 보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이거 안 켰을 때는 계속 HUD를 보고 왔는데 이거 켜니까 모니터가 더 커서 그런지 훨씬 크잖아요. 이 모니터를 보는 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네요. 이 3.5는 전반적으로 주행 감각이 컴포트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티 엔진 생각하면은 좀 되게 빠르고 스포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달리면은 되게 컴포트합니다. 심지어는 엔진이나 변속기의 반응도 특히 초기에는 좀 되게 컴포트하게 약간 좀 이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느슨하게 세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달리다가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조금 있다 나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터보 레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이즈에 380마력이면은 출력이 꽤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일상적인 그 스로틀 궤도량 이 안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좀 마일드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인 방음도 좋습니다. 지금처럼 약간 그 빨래판 구간에서는 천천히 달려도 그 노면 소음이 또는 타이어 소음이 이렇게 퉁퉁 치는 게 좀 많이 들리기 마련인데 이런 구간에서도 이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공회전 때 엔진 그 볼륨이 더 작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공회전 때는 또 그 정도로 아주 조용한 건 아니고요. 비례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그 하체의 방음은 괜찮은 편이고요. 엔진 회전수를 높이 올렸을 때 그와 비례해서 보통 엔진 소리가 이제 커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엔진 회전수를 올렸을 때 볼륨이 커지긴 커지는데 아주 비례해서 정직하게 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한 2000rpm 그 이하 그 회전과
한 4000rpm 이상에서의 그 볼륨 차이가 좀 크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저속에서는 좀 컴포트하고 그래도 엔진 출력이 있으니까 고속 또는 고회전에서는 좀 스포티하게 느끼게 엔진 사운드를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한 4000rpm 이상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엔진 소리가 좀 더 많이 크게 들어오죠. 그리고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렇게 엔진 소리가 그 음색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만 가상이죠. 그 전체 볼륨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 컴포트 대비해서 이렇게 소리가 아주 많이 이렇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포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ISG로 재시동 될 때 그 반응도 이게 느리다기보다는 이것도 좀 느슨하게가 좀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타봤던 다른 현대기아차나 제네시스도 이거보다는 재시동할 때 그 반응이 좀 더 빨랐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차는 그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가속 페달 밟으면 재시동이 되잖아요. 그때도 조금 생각보다는 느린 편이고, 이런 건 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가 또 의외로 ISG로 재시동이 될 때 그 흔들림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차의 컨셉을 생각을 하면은 ISG로 재시동될 때 그런 흔들림 또는 떨림도 되게 잘 잡았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좀 편차가 있는 게, 아까 이제 하남에서 출발하면서 여러 번 겪어봤는데, 어떨 때는 이 시트가 가솔린 엔진 치고도 되게 크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 갖고 ISG로 엔진 꺼져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진동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시트가 이렇게 좌우로 좀 크게 흔들리니까 약간 좀 놀라기도 하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흔들림이나 떨림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 차 컨셉 또는 주행에서 느낌을 비례를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이 차는 오히려 그 시트보다는 평상시에 이쪽이 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GV70은 런치 컨트롤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4,880만원짜리 깡통을 사도 런치 컨트롤이 적용이 되는 거죠. 사용 방법은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현대차들과 동일해요. 벨로스타인이나 소나타 N9. 가장 기본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ESC를 길게 누르면은 구동력 제어장치가 꺼지고, 한 번 더 계속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죠.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왼발로 밟고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은 런치 컨트롤이 준비가 됩니다. SUV라서 그런지 확실히 회전수를 높게 쓰는 편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소나타 N9처럼 저는 회전수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기능은 없어요. 대략 한 2000rpm? 그러니까 런치 컨트롤 치고는 그 사용할 때 그 회전수가 꽤 낮은 편이죠. 어쨌든 런치 컨트롤로 급출발을 하면은 가장 빠른 이 차의 순발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차가 초반에는 좀 반응이 컴포트 또는 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확실히 배기량과 출력이 있다 보니까 속도를 받으면 오히려 그 나중에 그 가속력이 좀 더 인상적입니다. 운전할 때 시야나 감각은 대체로 좋습니다. 보통 현대기아차 또는 제네시스도 운전할 때 감각이 보편적인 그런 운전자에게 맞춰져 있고 전체적으로 시야도 좋은 편이거든요.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이 차는 그 다른 차보다 뭔가 이렇게 앞유리 그 면적이 또는 이 상하가 좀 긴 느낌이어서 특히 그 앞쪽의 시야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뭔가 좀 웅크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전 고도 동급에서는 좀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뭔가 차에 타서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되게 좀 푹 가라앉을 것 같거든요. SUV 치고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낮게 가라앉는 느낌은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도 포지션이지만 이런 대시보드의 그 디자인이나 높이와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감각이 생각보다는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도 뭔가 약간 이런 부분은 좀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고, 그리고 보닛도 생각보다 면적이 좀 많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의 그 노면 소음도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지금이 소음이 많은 콘크리트 구간인 걸 생각을 하면은 실내로 들어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G70보다는 노면 소음이 적어요. G70이 그게 생각보다 또는 보기보다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차로 변경 보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결론이 비슷해요. 이게
진짜 초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유용한 기능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작동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전부 다 실선이잖아요. 여기서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면은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라고 계기판과 HUD에 표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선인데 이렇게 깜빡이를 3초 정도 하고 있으면은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닙니다라고 HUD에 뜨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 조건 중에 하나가 운전대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좀 힘을 줘서.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작동을 해보면은 지금은 딱 작동 가능한 그런 조건인데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을 하죠.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천천히.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차선을 변경할 정도라면은 운전 연수를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없는 거는 낫겠지만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서 유용한 그런 장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략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바람 소리도 대체로 고르게 나요. 이게 상대적으로 키가 좀 큰 SUV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은 속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바람 소리가 좀 고르게 납니다. 뭐 소나타처럼 이렇게 한쪽에서 새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것도 이제 고속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인데 그런 새는 소리 없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납니다. 하체는 컴포트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편이고요. 스포츠로 바꾸면은 컴포트보다는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해지죠. 근데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단단해지는 건 아니고요. 컴포트보다 이게 좀 수치로 말하기는 애매한데 한 1.5배, 1.56배 정도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km로 이와 비슷한 노면을 달리면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조여진 느낌이 나죠. 실제로 이 시트의 그 사이드 서포트가 조여지기도 하지만 하체가 댐핑이 단단해지고 상하 움직이는 거리가 줄어서 좀 더 조여지는 그런,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렇게 이음매 같은 데 지날 때 탁 치잖아요. 스포츠로 지나면은 컴포트보다는 그 충격이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승차감이 보편적으로 보니까 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못할 정도로 단단하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컴포트에서 좀 출렁거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커스텀에서 댐핑만 스포츠로 바꾸고 타시면은 대략 좀 더 취향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헤드 시프트로 조작을 하면은 계기판 가운데 이 기어 단수가 뜹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바람 소리가 당연히 커지는데 무슨 보닛이라기보다는 저 그릴 앞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더 커지죠. 근데 속도 생각을 하면은 특히 오늘이 좀 날씨도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 그렇게 바람 소리가 큰 편은 아니라 오히려 작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차도 간헐적으로 그 변속 충격이 있어요. 이게 충격이라기보다는 약간 울컥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이 패들 시프트로 수동 조작을 하고 이렇게 4단으로 쭉 달렸잖아요. 이 속도로 쭉 달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뒤로 넘어가는데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있는 후측방 모니터의 이 화질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현대차 시승할 때 뭔가 이게 프레임이 낮은, 영상으로 치면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GV70은 그거보다는 그 흘러가는 그림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 색감도 좀 더 진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 차가 컴포트에서는 방금처럼 이렇게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조금 늦어서 이 GV70은 3.5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좀 컴포트한 성향, 승차감 포함해서 이렇게 세팅이 됐구나 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계기판 가운데 부분에서 앞뒤 엑셀의 토크 배분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앞쪽으로 가는 토크가 별로 없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당히 밟고 있는 상황에서 100한 5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앞쪽으로는 거의 토크가 안 가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밟잖아요. 그래도
앞쪽으로 가는 걸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최대한 자제하는 느낌? 물론 풀 가속을 하면은 앞뒤에 거의 50대 50으로 배분이 되다가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속도가 올라가면은 점차 이제 앞쪽은 빠지고 뒤로 더 많은 토크를 보내죠. 예, 이번에 시승한 GV70 3.5는 생각보다는 컴포트한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좀 스포티한 그런 운전 감각은 그 스포츠 트림에 맡기고, 이 3.5는 같은 엔진과 출력이지만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좀 넉넉한 출력을 바탕으로 좋은 승차감을 원하는 그런 고객에게 더 어울리는 그런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4,88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완전 풀옵션 하면은 7,50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옵션 선택의 그 자유도가 높긴 하지만 그만큼 그 가격의 그 레인지도 넓죠. 근데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 편의장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편의장비만 놓고 보면은 굳이 깡통 이상을 살 필요가 있나, GV70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서라운드뷰나 HUD 뭐 이 정도 빼고는 거의 모든 편의장비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쉽다면은 그냥 그 내장재 좀 더 좋은 이 정도를 선택하는 정도지, AWD나 편의장비 면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탑재되는 것만 해도 꽤 좋은 수준이에요, GV70은. 그래서 이런 면이 GV70의 장점 중 하나고요. 그리고 안팎의 디자인에서도 꽤 좋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반면에 옵션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게 또 수입차의 그 다른 모델이 또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갈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지만 이 GV70도 기본 사양에 옵션 몇 개 넣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예, 이로써 제네시스 GV70 3.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